최근 2~3년간 베트남 집값은 빠르게 올랐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2배 가까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안 끝났다. 베트남은 중국이 아니다. 한국도 결국 다 올랐다. 그런데 오늘 베트남 페이스북에서 상당히 거친 글 하나가 큰 공감을 얻는 것을 봤습니다. 원문 링크는 아래 소개에 남겨두겠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비관론이 아닙니다. 중국 부동산 붕괴와 베트남을 정면으로 비교하며 베트남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주장을 동의하자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시각이 나오기 시작했는지를 보겠습니다. 핵심 주장 첫 번째, 베트남은 중국보다 체력이 약하다. 이 글의 가장 공격적인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은 다쳤지만 베트남은 아예 체력이 없다. 글쓴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이라는 종양이 터졌지만 그래도 제조업, 기술, 내수라는 근육이 있었다. 반면 베트남은 내수 제조업은 약하고 기술 자립도 낮고 대부분이 FDI 조립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거대한 부동산 가격 구조를 얹어놓았다는 겁니다. 이 논리는 중요합니다. 문제는 집값이 비싸다가 아니라 집값이 흔들릴 때 받아줄 산업이 있느냐입니다. 핵심 주장 두 번째, 가격과 소득의 괴리. 이 글이 공감을 얻은 진짜 이유는 여기입니다. 베트남의 1인당 실질 소득은 연 4,000달러 안팎입니다. 그런데 대도시 아파트 가격은 이미 중국 주요 도시와 비슷하거나 어떤 곳은 더 비쌉니다. 글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가 40년에서 50년을 굶어야 집을 사는 시장은 더 이상 시장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집값이 비싸다가 아니라 정직하게 일해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산 문제를 넘어서 사회 구조 문제로 넘어갑니다. 핵심 주장 세 번째, 중국엔 퇴로가 있었지만 베트남엔 없다. 중국 젊은 층은 대도시에서 밀려나면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지방 도시, 고향, 제조업 기반 지역. 그래서 눕기 운동 같은 사회적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말합니다. 베트남 청년에게는 뒤로 물러설 땅이 없다. 도시만 비싼 게 아니라 지방, 농촌, 외곽까지 토지 가격이 함께 올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베트남 특유의 전국적 토지 투기 구조를 찌르는 지점입니다. 핵심 주장 네 번째, 정부 대응의 차이. 글은 여기서 더 과격해집니다. 중국은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냐 라는 기조 아래 고통을 감수하며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지금은 진통제를 맞고 버티고 있다. 은행 시스템 붕괴가 두려워 가격을 억지로 떠받치고 유동성을 풀고 문제를 뒤로 미루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관점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런 관점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외국인,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베트남의 집값을 여전히 상승 여력 있는 시장으로 봅니다. 하지만 베트남 내부에서는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이 조금씩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충분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글이 맞을 수도 있고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이 내일 무너질 가능성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제 베트남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가격이 아니라 사람들의 피로와 불안이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할지 어떻게 해석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